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우선은 이 문제에서 두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일단 첫 번째 로그 함수는 평행이동이 없는 상태고, 두 번째 로그 함수는 이제 로그 2의 x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런 로그 함수가 될 텐데, 이제 그 두 친구가 만나는 극점의 좌표에 이제 4,2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요 4,2를 이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뭔가 P와 Q의 관계식을 찾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거기까진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A, B의 좌표 그리고 C, D의 좌표를 구해서 두 길이의 차이가 4분의 3이라는 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 한 개를 소개할 테니까 지금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이 문제에다가 잘 적용하도록 노력합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있는데, 지수로그함수. 이 지수로그함수에서 우리가 거리의 비율을 사용할 거예요. 거리의 비. 정확하게 어떤 거리의 비냐면 괄호치고 점근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점근선까지.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첫 번째, 지수함수부터 합시다. 자, 만약에 y는 여기에 2의 x제곱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칠게. 자, 그런 상태에 점근선은 당연히 x축이 될 거고,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형태로 지수함수가 있을 텐데, 그치? 내가 만약에 이 지수함수 위에 어떤 한 점을 이렇게 a라고 잡았다 이거야. 근데 그 a의 x좌표가 뭔지 몰라서 t, 라고 썼을 때 나오는 a의 좌표는 t,2의 t제곱 이렇게 써있을 수 있겠죠, 그쵸? 여기까지 문제는 없는데, 내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a에서부터 여기 있는 b까지의 변화를 살펴봤어. 그랬더니 이 a에서부터 b까지 증가한 x가 커진 양이 만약에 3만큼 커졌을 때 과연 y는 얼만큼 커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것이거든. 그러면 천천히 해봐. 일단은 a의 x좌표가 t니까 당연히 b의 x좌표는 t에서부터 3만큼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값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2의 t 더하기 3제곱이라고 나오는 것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내가 살펴본 이 두 개의 y좌표가 과연 어떤 뜻이냐 이건데, 보자. 일단 a의 y좌표인 2의 t제곱은 여기의 길이가 될 거야, 그치? 여기의 길이. 자, 여기의 길이가 2의 t제곱입니다가 될 텐데, 여기서 이번에는 b의 y좌표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점근선까지의 거리를 보는 거잖아. 그게 바로 2의 t 더하기 3제곱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자는 거지. 원래 있었던 이만큼의 점근선까지의 거리가 2의 t제곱이 있었는데, 그 2의 t제곱이라는 숫자에다가 내가 추가적으로 2의 세제곱을 곱해준 형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왜 곱할까를 생각하겠다는 거야. 다시, 여기까지는 원래 있었던 거리고, 그치? 원래 있었던 거리. 거기서 3칸만큼 더 전진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2의 세제곱을 곱해보자, 이런 뜻이거든. 한번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만약에 y는 2x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x값이 2였다고 치자. 그 다음에 여기가 x값이 5였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두 친구들 사이에 x좌표의 차이가 3이다, 이 얘기인데, 그 x좌표의 차이가 3이라는 것이 곧 무슨 얘기냐면 점근선까지의 거리가 2의 세제곱 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죠. 알겠지? 정리 그런 뜻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지수함수가 아니고 로그함수에서 봐도 상황은 똑같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로그함수 버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지금 저 189번 문제에다가 적용할 수 있을 거야. 자,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로그함수를 그릴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y는 로그 2의 x제곱 이렇게 하나 찍었다고 칠게.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점 하나 a,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 하나 B 이렇게 잡았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B까지와 A까지의 이 발을 내려서 Y축에다가 이 뒤 두 친구의 Y좌표를 한번 관찰하겠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만약에 A의 Y좌표가 뭔지 몰라서 얘를 T라고 잡았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T 더하기 3이 되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즉 무슨 얘기냐면 A에서부터 B까지 Y좌표가 3만큼 커졌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있는 그대로 내가 A의 X좌표를 한번 구해보고 B의 X좌표 한번 구해보면은 A는 Y좌표가 T가 나오려면 당연히 여기 진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친구가 2의 T제곱이라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X좌표가 2의 T제곱인 거고 한마디로 그냥 사실 요거의 좌표를 거꾸로 뒤집은 게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B의 Y좌표는 T 더하기 3이니까 X좌표에 얼마가 들어가야 얘가 나올 거였냐면은 2의 T 더하기 3제곱이었겠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랑 밑이 서로 같은 상태면 역함수 관계니까 이 지수 함수 입장에서는 x가 커진 양을 관찰하여 2의 거듭제곱만큼을 곱해서 y가 증가했다라고 보겠다 이런 뜻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y가 커진 양을 관찰해서 그 양을 2의 거듭제곱만큼 쳐준 2의 세제곱이 있잖아. 그 2의 세제곱 배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자는 거지. 그치?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점근선까지의 거리를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봐봐. 지금 현재 이 로그 함수 입장에서의 점근선은 y축이고 그 y축은 현재 2식이죠. 그죠? 따라서 내가 잡은 a의 x좌표가 2의 t제곱이라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요만큼의 거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거리. 그리고 b의 x좌표를 찾은 게 바로 있는 그대로 요만큼의 이 전체 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거리를 8배 하였더니 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점근선까지 거리를 보는 거라고.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점근선이 y축이 아니면 어떡할까? 예를 들어서 3번 로그 함수인데 여기가 만약에 2의 x-a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 친구는 x축, y축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지만 내가 찾은 점근선은 a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분명히 a 더하기 1,0이라는 점을 지나가겠죠. 그래야 진수가 1이 되면서 y값이 0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쳐보자 이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y좌표가 t가 되는 거 한번 구해보고 y좌표가 t 더하기 3이 되는 거 한번 구해봤다 쳐보자고. 그러면 이제 요점의 좌표는 일단 y값이 t가 나와야 될 거니까 x자리에 2의 t제곱 플러스 a가 들어가야 그래야 a가 지워지면서 2의 t제곱 남고 y값이 t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좌표도 마찬가지로 2의 t 더하기 3제곱 플러스 a가 들어가 줘야 그래야 a가 지워지면서 y값이 t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분명히 아까랑은 다른 게 여기에 둘 다 이렇게 플러스 a가 껴있는 게 좀 불편한 건데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점근선 자체가 a였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찾은 요점의 좌표에서부터 y축까지 보면은 분명히 이 a가 거슬릴 텐데 점근선까지만 보게 되면은 요 거리가 그냥 2의 t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점근선까지만 보면은 2의 t제곱에다가 8을 곱한 거랑 같은 거잖아. 2의 t 더하기 3제곱이니까. 그래서 아까 같은 관계로 y가 3만큼 커지면 2의 세제곱 배가 되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됐지? 자, 밑이 2였으니까 2의 세제곱 배겠죠? 밑이 만약에 혹시 4였으면 4의 세제곱 배가 될 거야. 맞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는 점근선까지의 거리비를 사용하겠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똑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럼 봐봐. A좌표는 일단은 이렇게 생긴 친구의 X절편이니까 A 값이 1,0의 좌표라는 건 보기 쉽잖아. 그치? 그 다음에 C의 좌표도 X가 8일 때 Y가 3인 것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가 않아.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B의 좌표와 D의 좌표를 요식을 있는 그대로 놓고 풀게 되면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내용을 쓸 건데 우리는 점근선까지 거리의 B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4,1을 대입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점근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점근선. 일단 이 친구의 점근선은 x는 p야, 그지? 근데 뭐 p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그래프상에 뭐 대충 그려볼게. 뭐 보다시피 요렇게 홀쭉하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점근선을 요 a랑 b 사이에 한 요 정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점근선이 x는 p였다 이렇게 보자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 함수를 보세요. 이 초록색 함수. 자, 이 초록색 함수를 봤을 때, 자, 이 친구 입장에서 B에서 여기 4,2까지 올라갈 때를 보면 분명히 Y는 이만큼 커졌어, 그치? Y가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2의 제곱배에 해당하는 이 가로 길이 차이가 4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맞아? 다시. 여기서 얘네가 왜 8배였다? 여기 들어있는 로그 함수의 밑은 2인데 y의 차이만큼이 3칸이었으니까 8배가 된다. 여기서도 이 로그 함수의 밑은 2였는데 y좌표의 차이가 3이니까 2의 세제곱배가 된다 라고 이해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요 그래프 상에서도 이 초록색 함수만 다시 그릴게. 자, 이 초록색 함수가 현재 이렇게 생겨있고요. 여기에 보라색으로 점근선이 x는 p라고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의 좌표, 그 다음에 여기에 4,2의 좌표, 그 다음에 여기에 d의 좌표인데 얼마인지 모르고 y 값은 3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b에서 d까지를 이렇게 한번 내가 수선의 발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자 이거야. 그때 b에서 d로 증가할 때는 y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점근선까지의 거리가 4배가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d까지 올라갈 때도 y가 1만큼 커졌으니까 점근선까지의 거리가 2의 1제곱배니까 2배가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다시 b부터 점근선까지의 거리를 뭐 모르니까 t라고 잡았을 때 4,2부터 점근선까지의 거리는 4t가 될 거고, 마찬가지 D에서부터 점근선까지의 거리는 8t라고 써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뜻인 거지, 그치?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들은 좀 지우고, 자, 이렇게 내가 파악한, 여기는 y가 2였지, 여기는 y가 3이었고, 이렇게 내가 파악한 것들을 원래 있었던 저 원본 그림에다가 한번 옮겨보자 그런 뜻이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만큼이 t가 돼, 맞지? 그 다음에 요만큼이 4t가 돼, 그리고 요만큼이 8t가 돼. 괜찮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라색의 좌표를 이 점근선을 p라고 잡았으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전부 다 p죠. 이만큼은 다 p야, p. 그러면 이제 여기 원점에서부터 점근선까지 거리도 p가 된다고 쓸 수 있는데 한번 요거는 괜찮지 않을까? 여기가 1,0이니까 요만큼의 거리는 제가 1이라고 써도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보라색의 길이가 p였으니까 여기 A에서부터 여기 점근선까지 이 남아있는 조그마한 분홍색의 길이를 요 길이를 P-1이라고 적어도 괜찮겠지, 그치?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적은 것들을 토대로 이제 모든 길이들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뜻인 거야. 자, 천천히 써볼게. 일단 첫 번째 AB의 길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당연히 분홍색이랑 노란색이랑 더하시는 거예요, 그죠? 분홍이랑 노랑이랑 더할 거니까 P 더하기 T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 자, 그 다음에 CD의 길이를 한번 똑같이 써보시면 CD는 얘부터 얘까지거든, 그지? 됐지? 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원래 여기가 8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전체 길이가 8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이만큼 전체 길이 8에서 보라색이랑 노란색이랑 빼주면 남는 게 CD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얘는 8에서 T도 빼고 8T도 빼겠다, 이제 그런 뜻인 거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CD에서 BA를 뺐을 때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의 식을 한번 써보시면은, 자, CD-BA. 먼저 CD의 길이는 8-P-8T 이렇게 써있는 거고, 그 다음에 BA의 길이는 P 플러스 T 마이너스 이렇게 써있겠죠, 그죠? 방금 구한 거니까. 그래서 요 값이 뭐 4분의 3이다 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치? 이게 1번. 자, 근데 잘 보면 문자가 PT로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 풀 것처럼 생겼는데, 요 그림을 잘 보니까 혹시 여기 보여요? 여기 있는 이만큼의 교점의 좌표가 4,2였기 때문에 P에서 4T를 더하면 4가 나오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P에서 4T를 더하면 4가 나온다. 아, 그래서 문자는 PT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이제 연립하면 풀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뜻인 거지.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1번식을 끌고 와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P의 개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T의 개수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1, 여기 9니까 9가 넘어가서 4분의 36이잖아. 뭐 이렇게 써있는 게 하나가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 1,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식은 애초부터 P 더하기 4T가 4였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2배 해서 2P로 만들어주면 두 개를 빼시면서 P를 소거할 수가 있겠죠. 그죠? 2P 플러스 8T는 2배 했으니까 8이구나.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요 두 식을 빼주니까 남는 것이 결과적으로 T의 값은 4분의 1이다가 될 거고, 그거를 넣어줬을 때 이만큼이 2가 될 테니까 결국 P의 값은 3이었구나 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P가 3이었으니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렸던 이렇게 올라가는 초록색 로감수 기억나시죠? 여기에 P 대신에다가 3을 넣을 수가 있다, 그런 뜻. 그 다음에 Q는 뭔지 모른다. 아, 이제부터 여기가 4,2를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한번 대입해주면 이제는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y 값에 한번 2를 넣고 x 값에 한번 4를 넣어주면 4 빼기 3이니까 진수가 1밖에 안 돼요. 그죠? 진수가 1이면 여긴 0이 될 거고, 따라서 결론은 이게 q가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q는 2인데 p는 3이니까 pq를 더한 정답은 5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웬만하면은 이제 그냥 좌표를 설정해서 연립하고 푸는 거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 접는선까지의 거리의 비라는 걸 좀 잘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